자, 탁자까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이 상태에서 배경을 만들고 조명을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V-Ray를 사용해서 할 건데요. V-Ray를 사용해서 하실 때, V-Ray 조명 자체가 공간에 실제 크기에 반응을 해서 퍼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크기를 만드실 때 실제 공간을 반영해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0mm 기본 단위가 여기 커스터마이즈의 유니트 셋업에 들어가면은 시스템 유니트 셋업이라고 있는데 여기 밀리미터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밀리미터로 되어 있으면은 여기서 우리가 입력하는 이 단위도 이제 기본 밀리미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5000mm면은 5m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그리드를 켰을 때 여기 까만 선이 0점 좌표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가 여기 있으니까는 탁자를 모두 선택을 해서 자, 살짝 이게 다리만 잡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면은 다리만 잡히는데, 모두 선택해서 그룹을 잠깐 만들고요. 자, 그룹이 되어 있는 상태의 물체 같은 경우에는, 자, 기지모가 지금 안 보여서 컨트롤 시프트 X를 눌러서 다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어, 그룹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물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통째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잡으면 여기가 미니멈, 여기가 맥시멈 이렇게 인식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아직 그룹이 안 돼 있지만 그룹이 만약에 돼 있다고 쳤는데, 그러니까 요게 이제 기준 내는 물체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여기서 해당하는 이 부분에서 어느 부분에 정렬을 할지 정확하게 찍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물체에 정렬할지 찍어줘야 됩니다. 다리에 정렬할지 아니면 여기 조각에 정렬할지 상판에 정렬할지 그걸 찍어줘야 돼요. 그룹이 돼 있더라도. 근데 움직일 때는 통째로 인식하니까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 선택하고 Alt A 눌러서 얼라인 그리고 바닥 찍어주는 거죠. 자, 찍어주게 되면은 이게 높낮이로 움직여야 되니까는 여기 뷰 좌표기로 되어 있죠. 뷰 좌표기로 되어 있으면 세로축은 Y축이니까 Y축에서 바닥의 윗부분 맥시멈 그리고 탁자의 제일 윗부분 이게 통째로 인식한다 했으니까 제일 윗부분이면 다리겠죠. 미니멈 해주면은 이렇게 위에 올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벽 같은 경우에는 탑뷰에다가 이미지로 만든 다음에 탑뷰에다가 박스 만들면은 여기서 세로, 가로, 높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로 같은 경우에는 5100 정도 넣을게요. 이제 벽에 두께를 100 정도 할 건데 양쪽으로 이게 조금씩 튀어나오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위드스 같은 경우는 옆에 길이니까 100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높이는 2400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천장의 높이가 보통 이제 2200에서 2400 그 정도거든요. 근데 2200은 왜 2200이냐면은 문의 높이가 한 2200 정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높이를 2200에서 2400 정도 잡는 거고 문에서 한 20cm 정도 올라가서 천장이 있으니까 높이를 2400을 잡는 건데 여기다 놓게 되면요. 이제 벽 같은 게 요게 이제 옆에 딱 닿게 돼요. 뭐 이게 위에 이거를 이 위에 올리느냐 뭐 아니냐 이거에 좀 틀린데 자 일단 2.5 스냅 그리고 자세히 할 거니까 오른쪽 눌러서 버텍스인지 확인하고 자 이 부분을 잡아서 움직여 볼 건데요. 요 모서리 부분 이렇게 먼저 하고 가까이 가져가면 화살표로 바뀌죠. 그럼 이때 이렇게 딱 갖다서 붙이면 됩니다. 여기 좀 튀어나왔죠? 자 요거를 복사를 하고 자, 복사를 한 다음에 카피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카피는 이제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 건데 이렇게 하고 회전 스냅 0문자 2를 누르면 회전 스냅의 단축키이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으로 바뀌고 각도 스냅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똑같은 창에서 옵션에 들어가면 여기 각도 스냅이 있습니다. 45도죠? 여기 잡아가지고 사선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90도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뭐 여기서 잡아서 바로 움직여도 되는 거니까요. 2.5 스냅에 키고 모서리를 잡아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조금 이렇게 튀어나왔죠? 그럼 이쪽에 있는 걸 바로 복사해가지고 쓰면 되겠죠. 복사를 하실 때 스냅을 켜잖아요. 그러면 축을 잡더라도 Shift 눌러서 복사하시면 되는데 Shift 누른 다음에 끌어서 복사하면 되는데 축의 말을 안 듣죠. 이게 사선으로 막 움직이잖아요. 이걸 끄면은 Shift 누르고 당겼을 때 뭐 아무리 위아래로 움직여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똑바로 복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똑바로 복사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린 거고요. 자, 여기 마찬가지 스냅을 잡아서 자, 스냅에 단축키는 S입니다. S 눌러서 스냅 잡고 여기도 채워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 잡아가지고선 우리가 조정만 잘 할 수 있으면은 스냅을 켜고 복사를 하든 안 하든 크게 상관은 없는데요. 만약에 스냅을 잡아서 어느 위치에다 놔야 될 경우에는 뭐 축대로 움직일 거냐 아니냐 이제 이런 걸 좀 따져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귀퉁이가 V-Ray로 그 조명을 하실 때는 귀퉁이가 다 막혀 있어야 돼요. 지금처럼 귀퉁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닿아 있다. 자 선택해서 요것만 움직일 때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노란색으로 불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이러면 딴 거 선택 안 됩니다. 이것만 움직이는 거고요. 끝에다 이렇게 붙여볼게요. 제가 작업한 부분이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쪽으로 빛이 셉니다. 뭐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고 특별한 경우에 빛이 새어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거 막기 위해서 완전하게 이렇게 막는 거죠. 네, 이렇게 막아주면 됩니다. 지금 컨트롤 Z 눌러서 언더 해가지고 이전 상태로 돌린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게 밑에
이 높이가 이제 100 정도 되니까 이 높이 실제 높이는 2300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2300 정도의 박스를 위에다 하나 만들겠습니다. 전방향으로 100 정도씩 더 뺐기 때문에 박스를 탑 위에다 만들고 가로 세로 크기로 5100을 할게요. 5100에 5100 해주고, 그리고 높이는 역시 100 정도 해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스냅으로 여기 모서리에다가 붙여주고요. 자, 모서리 스냅 붙일 때 가까이 두고, 이렇게 스냅이 떴을 때 그냥 놔주면 이제 알아서 붙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가까이 가져가서 뭐 직접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위로만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거 여기 스냅을 잘 맞춰놨는데 위로만 올라갈 건데 지금 스냅이 켜져 있죠. 스냅으로 잘 붙였는데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스냅이 켜져 있죠. 축을 잡으면은 말을 안 듣습니다. 이게 옆으로만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이때는 끄고 하시는 게 좋아요. 끄고서 위쪽으로 쭉 이렇게 올려줍니다. 정렬할 거예요. 얼라인하고 움직이는 물체 선택했고 얼라인 버튼 눌렀고 지금 단축키로 Alt A 눌렀고요. 자, 정렬되어야 되는 게 벽이죠. 벽의 윗부분에 할 거니까 벽 선택하고 벽의 시작 부분 미니멈 0, 그리고 제일 큰 부분 2400이죠. 그래서 맥시멈에다가 현재 이 천장 부분의 밑바닥 미니멈이 정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에 붙여주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제가 뭔가 좀 착각했네요. 지금 5100이면 될 줄 알았더니 이쪽도 100씩 나갔으니까 저 5200을 넣었어야 되네요. 자, 이거 5200으로 고치고 스냅을 다시 잡아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크기가 좀 맞았는데 이게 좀 모자르죠. 이게 이제 가운데 기준으로 양쪽으로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 잡아가지고 스냅 키고 S 눌러서 스냅 키고 여기다 붙이겠습니다. 자, 그럼 딱 맞아 떨어지는 이제 모양 볼 수 있죠. 이 안에다 조명 만들 건데 조명을 나타내는 조명 기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조명을 실제로 표현하는 실제 조명이 필요합니다. 조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시면은 거실등 뭐 이런 거 있는데 거실등의 가로 세로를 한 50cm에서 70cm 정도 하거든요. 50cm면은 100 정도 하고, 그리고 높이는 한 7cm 정도, 70 정도 하면 이제 딱 크기가 나오는데요. 실제 우리 그냥 만드는 건 박스죠. 그냥 만드는 건 박스인데 이걸 잘 가져다가 여기다 이제 정렬해 주겠습니다. 온라인 해가지고 이물체 미니멈에 이물체 맥시멈, 움직이는 물체 윗부분 이렇게 붙여주면은 이렇게 높이가 잡히게 되겠습니다. 위치는 이 정도 잡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크리에이터에 가서 이게 조명인데요. 조명을 펼치면 여기 Vlay라고 있습니다. Vlay에서 Vlaylight를 선택하면은 기본적인 Vlaylight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조명의 크기가 지금 500이잖아요. 그러면은 500 크기에 딱 맞춰도 되고요. 아니면 그보다 살짝 크게 한 600 정도. 이거 조명이 좀 밝으면 좋기 때문에 작게 하는 것보다는 좀 크게 하는 게 좋은데 얘가 하프 랭스 위드스잖아요. 반값이에요. 그래서 300을 넣어야지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전체 크기 600짜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크게 잡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물체를 처음 만들게 되면 0,0 자리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바닥이 만들어져요. 자, 다시 한번 G 눌러서 그래도 켜볼게요. 까만 선 이거 0,0이라 했죠. 요 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쭉 올려서 조명 기구 안에다가 직접 집어넣으면 조명이 안 나옵니다. 이 물체가 가려지기 때문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제 카메라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명 설정 같은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명이 실제 조명 기구에서 살짝 떨어져서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완전 똑같이 만든다고 조명을 실제 형광등이나 조명이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안에 집어넣으면 조명이 안 나옵니다. 그렇게 집어넣어서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뭐 지금 기초적인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살짝 띄워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카메라 잡는 방법. 카메라 잡는 방법은 F3을 누르면 와이어프레임으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탁자를 먼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자, 탁자에다가 제가 간단한 물체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티팟이 주전자인데요. 만들어 가지고 놓고 주전자의 크기는 반지름으로 따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반지름 한 150 정도 해서 전체 크기 한 30cm 정도 되는 주전자 만들게요. 물체 선택하고 Z 누르면은 그 물체가 당겨집니다. F3을 누르면은 와이어프레임하고 지금처럼 이제 이런 걸 쉐이딩 모드라고 하는데 쉐이딩 모드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여기서 탁자 위에다가 정렬하겠습니다. 주전자를 제가 좀 크게 만든 것 같은데요. 일단 맥시멈 미니멈 한 120 정도 해가지고 적당한 크기로 변경할게요. 자, 그리고 주전자의 세그먼트, 주전자에 가서 F4를 누르게 되면은 면이 나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F4는 물체가 면이 나눠진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키입니다. F3은 뼈대를 보이게 하는 거죠. 얘는 물체 표면에 선을 보이게 하는 건데요. 자, 이 세그먼트라는 거를 좀 올려주게 되면 주전자가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면이 나눠지면서 아까보다 품질이 좋게 보이죠? 자, 지금 만들어진 거를 전부 다 매핑을 연결하겠습니다. 재질 편집기를 열어서 자, 슬롯을 선택하고 끌어서 그냥 넣으면 됩니다. 끌어서 이렇게 넣으면 색깔 바뀌죠? 자, 이건 주전자. 그 다음에 바닥.
바닥 연결해주고 이름도 바닥이라고 넣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여기 있는 색깔하고 이 매핑하는 기본 색깔하고 여기 여러 가지 색깔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구분하기 위해서 이걸 회색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하면은 얘는 매핑 연결한 거구나. 그래서 굳이 뭐 이걸 찍어보고서 여기에 하얀색으로 채워지는지 그렇게 확인하지 않고 그냥 회색으로 되어 있으면 내가 매핑한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뭐 이렇게 매핑할 필요 없이 매핑 소스가 아예 있기 때문에 바로 매핑을 진행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자, 여기서 디퓨즈에서 옆에 이미지 박스 누르고 창이 열리게 되면은 여기서 제너럴 그리고 비트맵 이제 사용했던 매핑 소스의 이제 경로가 보이게 됩니다. 최근에 접근해서 폴더 여기서 이제 볼 수 있고요. 매핑 소스에서 바닥에 들어가는 게 요거니까 요걸 넣겠습니다. 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장면에서 바라볼 때는 요걸 누르시면 됩니다. 요거 누르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는 디퓨즈 맵에서 눌러서 보이는 건데 한 칸 밖으로 나가면은 전체 최상위 상태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누르면 가장 대표적인 맵인 디퓨즈가 보이고요.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맵스라고 있는데 그 맵스는 각각의 어떤 효과를 주는 겁니다. 뭐 울퉁불퉁한 효과라든가 반사 같은 걸 주는 건데 그런 곳에다가 맵을 따로 넣게 되면은 제가 따로 넣어볼게요. 지금 범프라는 게 울퉁불퉁하게 해주는 맵인데 여기서 비트맵을 선택하고 이 맵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넣으면은 이 밑바닥 노란색인데 제가 여기서 이거 범프잖아요. 아까 디퓨저에 집어넣었지만 지금 범프라는 맵이잖아요. 이거 누르면은 그거에 해당하는 맵이 보이죠. 한 칸 밖으로 나가서 최상위 상태에서 이걸 누르면은 디퓨저가 갖고 있는 노란색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런 시스템으로 움직이는데요. 지금 범프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 날리겠습니다. 오른쪽 눌러서 클리어 하시면은 없어지게 됩니다. 맵이. 자, 그리고 지금 바닥에 보이는 맵은 제가 카메라를 잡아도 그대로 이렇게 보일 텐데 일단 카메라를 먼저 잡고 하는 게 좋겠네요. 그러니까 맵의 어떤 크기를 제대로 보려면은 카메라를 잡고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와이어프레임으로 안에 있는 거 선택하고 Z를 누르면 당겨지죠. 다시 F3 누르면 이렇게 모양이 보이고 대략 뷰를 우리가 원하는 뷰로 대략 방향만 잡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컨트롤 C 컨트롤 C를 눌러도 돼요. 이렇게 퍼스펙티브에서 컨트롤 C를 눌러도 카메라가 잡힙니다. 이제 카메라 잡히죠. 잡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잡히는데 아마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이렇게 잡는 방법 말고 직접 카메라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렸을 거예요. 스탠다드에 가서 피지컬 찍고 누른 채로 쭉 끌어서 카메라 방향 잡으시고 그리고 여기서 높이 조정하시다. 여기서 퍼스펙티브에서 C를 누르면 현재 선택하고 있는 카메라 뷰로 이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이렇게 카메라 뷰 바뀌었죠? 이렇게 하고 여기서 축 잡아가지고 높낮이 조정. 자, 오른쪽 눌러서 셀렉트 카메라 타겟 선택하면은 타겟이 선택돼서 이렇게 높낮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천장을 먼저 볼게요. 천장에 이제 조명 같은 걸 해야 되는데 현재 이 상태로 렌더링을 하게 되면은 이 조명도 이제 물체가 보이거든요. 조명도 물체가 보이기 때문에 렌더링 하면은 결과물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뭔가 하얀색 판이 가려져 있고 그 뒤에 조명 기구가 가려져 있는 그런 형상으로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거는 뭐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이제 조명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그 조명 물체에서 빛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자, 잠깐 결과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 조명 물체가 빛을 내고 이 조명은 이제 조명 물체가 빛을 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건데 실제 조명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명을 선택하고 인비저블을 체크를 하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서 모디파이 그리고 모디파이 들어가면 여기 옵션이라고 있는데요. 옵션에서 여기 인비저블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인비저블을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렌더링 해도 이 조명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렌더링 해볼게요. 카메라 비포트를 선택하고 렌더링 하면은 이제 계속 카메라가 렌더링이 되는데 렌더 셋업 버튼 여기서 렌더 셋업 버튼을 제가 눌렀는데요. 이거 누르고서 만약에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누르고서 여기 락을 걸어놓으면은 계속 카메라가 찍힙니다. 렌더링 해볼게요. 그러면 카메라 계속 찍히죠? 아까처럼 하얗게 내려놓은 거 안 보이죠? 지금 조명만 보이고. 자, 여기서 상태에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끝까지 안 봐야 돼요. 대충 요렇게 봐가지고선 이게 어떤 내용이다 이게 보이면은 끝까지 보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렌더링이 지금 좀 빨리 진행돼야 되는데 렌더링이 이제 좀 늦으니까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렌더 셋업을 먼저 하겠습니다. V-Ray에서 기본적으로 여기 프로그레시브로 되어 있는 거는 밝기를 판단할 때 하는 건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레시브로 하지 않고
이렇게 좀 처음부터 완성된 그림을 볼 수 있는 버켓으로 진행할 거고요. 버켓을 진행했을 때 여기 밑에 버켓 이미지 샘플러에서 1, 24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맥스 서브 디비전이 높을수록 그림이 깔끔하고 좋게 나오는데 이 부분 4 정도로 하셔도 처음에 테스트할 때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서브 디비전에서 유조 로컬 서브 디비전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매핑할 때 반사나 굴절 같은 거 표현하면은 그 반사 굴절 같은 걸 제가 여기 따로 여기서 표현해 볼게요. 여기 선택한 다음에 요게 이제 반사인데 반사를 흰색으로 내리잖아요. 그럼 반사가 이제 뜹니다. 여기서 이제 반사 끝까지 내렸는데도 이게 반사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안 보이잖아요. 예, 여기 구석에 있는 요게 이제 배경판 키는 건데 배경판 키면 반사돼서 보이죠. 그리고 프레넬 리프렉션은 반사가 자기 색깔이 원래 보이면서 조금 반사되도록 만드는 건데 빼주면 완전 반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유리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글러시네스는 광택인데 자, 이 부분을 0.81 이하로 내리면 되는데요. 한 0.8 정도 내리면은 저렇게 지글지글하면서 광택이 떨어지는데 표현이 좀 되게 거칠어 보이잖아요. 이 부분 서브디비스 이 부분 얘기하는 건데 이제 이 부분이 요거를 체크를 빼면은 맥스가 알아서 조정을 해줍니다. 맥스 알아서 조정해 주는데 우리가 이제 원하는 그런 결과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걸 체크해 주게 되면은 따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 30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조금 시간 지나가지고선 부드럽게 보이죠. 자, 여기 부드럽게 보이는 거 보이시죠? 다시 팔로 내리면은 저희가 지글지글하게 보입니다. 네, 저런 품질을 조정하는 거예요. 네, 실제 이거는 이제 여기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제 이대로 두고요. 자, 1, 4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인바이러먼트가 있는데, 인바이러먼트 같은 경우에는 태양이라든가 아니면 실내 장면, 태양이 떠 있거나 실내 장면의 경우에는 이걸 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쓰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건 이제 천공광이라고 해서 태양이 지구로 이제 빛을 비쳤을 때 주변으로 채워지는 빛 같은 걸 표현하는 건데 쓰게 되면은 인공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태양의 고도라든가 아니면 시간대 이런 걸 고려해서 써야 되는데 그냥 이런 색깔의 이 정도 강도로 빛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지금 뺄 거고요. 그다음에 GI 탭에 넘어가서 자, 이 부분 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설정을 할 건데요. 이라덴스 맵의 라이트 캐시. 이라덴스 맵은 초기에 여기 이 부분을 하이로 해놓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세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밑에 여기 싱글 프레임이지 이거 확인하고 요 디폴트를 한 2번 정도 누르시면은 익스포트로 바뀌는데 그때 여기 쇼 다이렉트 라이트라는 게 보입니다. 체크하시면은 그림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 간접광 가지고는 그림자 확인이 못 되는데 이거 체크하시면 그림자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좀 내려가서 라이트 캐시에서 이 부분은 300 정도로 세팅하고요. 그래서 똑같이 밑에 내려가면 모드라는 부분이 있는데 싱글 프레임인지 확인하시고 렌더링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보다 조금 더 빨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밝지만 이제 끝난 거예요. 아까는 좀 시간이 걸렸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매핑 계속 진행해 볼 건데요. 일단은 여기 카메라를 하면은 카메라 움직이기 때문에 자, P 눌러가지고 벽면에 먼저 매핑을 해주겠습니다. 네, 벽면에 지금 매핑 연결 안 됐으니까 이렇게 하나씩 돌아가면서 연결해 주겠습니다. 자, 연결됐고요. 그 다음에 천장도 연결하겠습니다. 천장도 해줘야 되는 게 천장이 만약에 어두운 색깔로 매핑이 되게 되면은 이제 조명이 천장을 등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둡게 나와요. 약간 노란색 계열의 밝은색, 흰색에 가깝게 이렇게 세팅하시는 게 일반적인 천장의 색깔이고요. 벽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핑 재료가 있습니다. 벽면이 지금 선택을 요걸 했더니 주변이 하얗게 지금 삼각형이 채워지죠. 자, 이거 누르고 비트맵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여기서 벽면에 하는 게 이제 이겁니다. 이거 해가지고서 이걸 켰더니 대충 이렇게 보이는데 뭔가 옆으로 늘어나 보이죠? 여기 타일링 가지고 조정하시면 되는데요. 비율에 맞춰서 이게 옆으로 되어 있는 거를 2를 집어넣으면은 이게 공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2장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를 처음에는 한 장을 쫙 옆으로 늘린 건데 이렇게 2라고 바꿔주면은 이제 맵을 2장 집어넣는 겁니다. 만약에 4라고 집어넣으면은 맵을 4장 집어넣겠죠. 그래서 훨씬 더 작아지겠죠. 그래서 그 비율에 맞춰가지고서 여기도 한 2 정도 맞춰주면은 작아지면서 비율도 맞는 이제 그런 맵이 완성이 되는 거죠. 바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이 좀 막 울잖아요. 바닥 맵이 요거였으니까 여기서 맵 속성에 들어가가지고서 여기 타일링 값을 적당하게 올려주겠습니다. 한 5 정도 하면은 울지 않고 예, 적당하게 보이겠습니다. 카메라로 이게 보면은 이제 지금 천장 보고 있는데 천장에서 일단 렌더링 해보겠습니다. 렌더링 해주게 되면은 아까랑 조금 더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매핑을 했으니까 천장이 지금 되게 밝잖아요. 천장이 지금 되게 밝은 상황이니까는 그거에 맞춰서 조금 더 밝게 아까보다 보이게 되는데 아직 조정할 부분이 조금 남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조명을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조명이 형광등이 3개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조명 단위를 우리가 루멘을 많이 이제 쓰거든요. 일반적으로 루멘을 여기서는 설정해서 많이 쓰는데 요겁니다. 루미너스 파워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광등 하나 인터넷에 쇼핑 사이트에 검색하시면은 한 40cm 정도의
그 U자형 형광등의 밝기가 한 28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2800 넣을 건데 형광등이 하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3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2800을 곱하기 3을 해야 되겠죠. 2800 곱하기 3 그러면은 8400이네요. 그래서 여기서 8400을 입력하는 겁니다. 이 값을 밑에다가 8400 이렇게 해주고 연동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랑 이제 좀 다르긴 다른데 아직도 좀 밝죠, 그죠? 다르긴 다른데 아직도 밝아요. 자, 아직도 밝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적정 노출표라고 검색을 하시면 뭐 이런 거랑 비슷하게 생긴 걸 검색할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 맑은 날 보통일 경우에는 지금 약간 주황색인데 이제 까만색으로 테두리가 되는 게 기준인데요. 주황색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F 넘버 8에 125 정도가 낮에 찍는 거고 낮에 맑은 날 조명이 없는 상태에서 찍는 겁니다. 그리고 실내 그늘 같은 경우에도 조명 없을 때 희미한 빛을 캐치해내는 이제 그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실내 그늘일 때 갈색이죠. F 넘버 4에 셔터 스피드 30. 그럼 이거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카메라에서 왼쪽이나 오른쪽 누르시면 여기 셀렉트 카메라 선택할 수 있고 셀렉트 카메라 선택하면 여기서부터 쭉 내려가시다 보면 여기에 이제 에퍼처 F/에퍼처 있죠. 자, 이게 아까 그 그림에서 적정 노출표상에 F 넘버가 4였죠. 그리고 셔터 스피드는 30이었고요. 자, 이번에 조정해 보겠습니다. 4에 자,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은 단위가요. 초입니다. 셔터 속도가 몇 분의 몇 초 이렇게 하거든요. 몇 분의 몇 초. 1 나누기 초 이렇게 하는데 프레임이죠. 그래서 여기서 1 나누기 세컨으로 해주고 여기를 30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적정 노출표 위쪽에 보면은 ISO가 100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 ISO는 필름의 강강도라고 해서 필름이 얼마나 빛을 잘 받아들이냐 이런 건데요. 여기 익스포저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여러분들 신경 쓰셔야 되는데 지금은 눌러져 있지만 만약에 눌러져 있지 않다면 인스톨 익스포저 컨트롤이라는 그 버튼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눌러서 활성화시키고 매뉴얼을 체크한 다음에 여기를 100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바꿔주고 렌더링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조명도 원래 조명 밝기로 세팅했고 그 다음에 뭐 매핑도 했고 지금 아까보다 훨씬 정상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조금 밝긴 한데 아까보다는 좀 정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명을 이제 다뤄야 되는데 이 조명을 선택해서 아이솔레이트 하겠습니다. 오른쪽 눌러서 아이솔레이트 하면 얘 혼자만 남는 거고요. P 눌러서 일단은 퍼스펙티브로 변경하겠습니다. 매핑을 요 밑면은 하얗게 하고 옆에는 회색으로 할 건데요. 밑에는 빛 나오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옆에는 테두리처럼 만들 건데 자,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이 물체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서 모디파이에서 에디트 폴리라는 명령을 씌웁니다. 에디트 폴리라는 명령을 씌우면 면을 따로 선택할 수 있게 되거든요. 자, 폴리곤 선택하고 밑면 선택한 다음에 전부 다 선택한 다음에 이게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부 선택하는 게. 여기에서 1하고 엔터 치고, 여기 set id에다가 폴리곤 머티리얼 아이디에다 set id 부분에 1하고 엔터 치면은 얘네들의 면의 주소가 전부 다 1번이 되는 거고요. 밑면만 찍고 제가 2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2번 해주면은 여기 주소는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스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지금 여기 부분이 VDMTL인데 자, 이걸 눌러서 제너럴 그리고 여기 멀티 서브 오브젝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멀티 서브 오브젝트 선택하고 키보드 머티리얼 하면 방금 전에 그 VDMTL이 서브 맵 재질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주소 2개밖에 안 했죠. 그래서 셋 넘버에 가서 2개를 하고 오케이 한 다음에 자, 첫 번째 거는 요건데 여기에다가 제가 전등 테두리 이렇게 이름을 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전등 조명판 이렇게 이름을 치겠습니다. 근데 지금 재질이 이게 각각 재질을 넣는 건데 여기 논이잖아요. 이거 눌러가지고 VLA 그리고 VLA MTL이 가장 기본 재질인데요. 이걸 넣을게요. 자, 그리고 기본 색깔 표현할 때 여기에다가 흰색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밑에 내려가면은 셀프 일루미네이션이라고 있는데 이 셀프 일루미네이션은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겁니다. 체크하고 이렇게 요렇게 색깔판 누르시고 흰색을 내려주고 지하에다 체크하면 스스로 이렇게 밝아져요. 그런데 지금 요 한 칸 더 올라갈 수 있죠. 원래는 VLA MTL 요게 재질이 끝인데 얘는 멀티 서브이기 때문에 그런 재질들을 2개 이상 모아놓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물체 아직 안 씌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가 반응이 없는 거고요. 이걸 끌어다 여기다 넣으면은 지가 알아서 1번에 1번이 연결되고 2번에 2번이 연결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앞에 이름까지 붙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목록이 만들어져요. 이거 선택하고서 여기 보면은 목록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클리어 셀렉션 체크하면 이전에 선택되어 있던 부분이 사라지면서 다른 부분이 이렇게 자동으로 선택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다음에 엔드 아이솔레이트 하고 렌더링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조명은 조명이 되는 거고 이제 이 물체는 이제 조명 역할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됐는데 지금 생각보다 밝게 나오는 이유가 여기 퍼스펙티브라서 그렇습니다. 피지컬 카메라에서 세팅을 해서 찍으면은 저렇게 밝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Shift F 누르면 이렇게 영역이 제한되는데 요거는 이렇게 Show Safe Frame이라는 요 기능을 사용하는 건데요.
카메라로 딱 이 장면만 찍겠다. 이 안에 지금 네모나게 되어 있는 부분만 찍겠다 이런 겁니다. 장면을 조정해서 바닥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내려주고 카메라도 뭐 이 정도면 괜찮은데요. 이 상태에서 렌더링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에 부분 찍히는 거 봤죠? 그리고 지금 뷰포트를 프론트로 찍고 있지만 아까 제가 렌더 셋업에서 카메라로 락을 걸어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이제 계속 찍히는 거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끝마무리가 된 건데요. 약간 주황색으로 물들죠. 바닥이라든가 아니면 윗부분이 약간 노란색에 가깝기 때문에 간접광이 튕겨져서 퍼지면서 이제 이런 효과가 나는 건데요. 자, 이럴 경우에 여기 왼쪽 제일 끝에 있는 기능을 키면은 요게 커렉션 컨트롤이라는 기능인데 여기서 화이트 밸런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 카메라도 태양 밑에서 흰 종이를 찍으면 약간 노란색으로 나오는데요. 그렇게 나오지 않도록 조정하는 기능인데 노랗게 나오면 이걸 주황색 쪽으로 보내시면 그게 원래 색깔대로 어느 정도 보정이 됩니다. 체크하시고 이걸 이쪽으로 쭉 보내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자, 벽이 원래 회색이었는데 회색으로 돌아오죠. 예,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